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의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과거 결혼 생활을 하며 아내와 있었던 일들과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겪으며 느낀 교훈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서울 생활만 해도 십수년이 되어 매캐한 서울 공기가 익숙한 저는 원래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사관 출신의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부대 인근 주민이라 두 분이 결혼하신 뒤에도 쭉 부대 근처에서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당연히 군부대 근처 마을에서 자랐죠. 그러다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훈련 중 사고를 당하시며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저희 집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생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집안의 가장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른 나이 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꾸리셨던 어머니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군인들 상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다 보니 어머니께서 하실 만한 일자리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과 위로금이 있었지만 그 돈들 중 일부는 연로하신 할머니께 보내드려야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큰 도시까지 출퇴근을 하시며 일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주변에 저를 맡길 가족이라도 있었다면 어머니께서 조금 덜 고생하셨을 텐데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시게 되며 저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홀로 고생이 참 많으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힘든 모습을 저에게 보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밝은 모습만 보이셨고 저에게 뭐든 풍족하게 지원해 주시려고 하셨죠. 덕분에 편부모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은 적었지만 항상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시는 게 모두 다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었죠. 지방 그것도 산골짜기에 살아 제대로 된 학원도 다닐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미친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서울 명문대 입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이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학점 관리도 중요했고 앞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도 준비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 여기저기 불러대는 술자리들을 모두 거절하고 전 항상 중앙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에 최대한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지체하는 기간 없이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짧은 군복무 기간 동안 진로를 결정했던 저는 학교 생활과 동시에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전이나 후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저는 대학 졸업 전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기 직전 대형 세무법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며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죠. 다른 전문직보다는 인정을 덜 받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혼자 서울에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바로 했던 일들 중 하나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오려는 거였습니다. 이제 더는 고생하시지 말고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끝내 서울에 모시고 가려는 제 제안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서울 생활이 답답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거절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와는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가 뵙고 여유 시간이 조금만 나면 어머니와 여행을 떠나며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어머니와 회사 일 빼고는 이렇다 할 일이 없던 저의 인생에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아내는 저와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자리에서부터 저에게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호감을 드러내는 아내에게 저 역시도 좋은 첫인상을 받았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아내는 연애 때만 해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특정 기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을 때 제가 지내던 집으로 찾아와 집안 정리와 반찬을 해놓고 가거나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곤 했죠. 그런 일들이 연인들 간에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 역시도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청소하고 저를 위해 요리를 만드는 시간에 자기도 당연히 쉬고 싶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보며 저는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의 뜻이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양가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식을 올린 다음 아내는 회사 일이 바쁜 저를 위해 내조를 해주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버는 돈이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걸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자신의 사회 경력을 끊는 것 같아 미안해했는데 아내는 자신이 바라는 게 제 내조를 하는 가정주부라고 말해주었죠. 덕분에 무겁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딱 6개월 동안만 제가 기대했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혼 6개월이 넘어가자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상황상 이해가 가능한 선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변화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며 저에게 이해를 부탁했거든요. 여보, 나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내가 공부 시작하면 당신한테 지금처럼 신경 못 써줄 것 같아서 우선 당신 허락 받으려고. 공부? 갑자기? 나야 상관없긴 한데 당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전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당신 내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결혼 생활 적응하니까 공부할 짬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격증 몇 개라도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만약에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지더라도 지금 따놓은 자격증이 있으면 그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꼭 그게 아니라도 내가 벌어서 우리 친정집이나 어머님께 용돈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근데 내가 공부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당신한테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서 먼저 허락 구하는 거야. 난 상관없어.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것 같아? 마음 편히 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공부해.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곤 아내가 대견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에도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또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 공부를 하겠다니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때야 도와줄 수 없어도 여유가 있을 때는 집안일을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들을 대신해 주었죠. 아내의 집안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제가 가사일 전부를 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소와 요리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아예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정신없고 바쁘다고 해도 자기가 먹고 씻고 난 뒤 생긴 집안일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 때까지 방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공부하다 보니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무 시간 중 아내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유롭게 밖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차를 마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역시 설거지거리며 빨랫감, 집안 청소 등등 집안일들이 제가 올 때까지 잔뜩 밀려있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저도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공부하느라 쫓기는 느낌은 이해하는데 이런 거 정도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렇게 쌓일 일도 없잖아. 지금이야 회사 일이 여유로운 시즌이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쳐도 나 바빠지면 당신 집안일 도와줄 시간 없는 거 알지? 미안. 공부 시작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 앞으로 신경 쓸게. 그리고 나 도와줘서 고마워. 잘못한 거 하나씩 따지고 들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 아내의 애교 있는 사과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도와주기로 약속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세무 쪽이다 보니 특정월이 되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를 만큼 바빠집니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택시 이용은 기본이고 근처 호텔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집으로 퇴근을 하고 돌아올 때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내는 집안일은 물론이고 저에게 대해서도 신경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제 밥도 챙겨주지 않았죠.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아까 점심쯤 지나서 집에 일찍 들어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못 봤어? 옷도 갈아입고 눈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일찍 또 나가봐야 돼. 우선 나 밥 좀 차려줄래? 씻고 바로 자려고. 어머, 어떡하지? 집에 밥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점심에 당신 먹고 남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정 없으면 그냥 간장계란밥 해줘도 되고. 집에 먹을 게 똑 떨어져가지고 어쩌지? 우선 시켜 먹자. 아니면 나가서 먹을래? 그 전부터 슬슬 냉장고에 반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때마침 먹을 게 똑 떨어졌다는 아내의 말이
미심쩍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런 걸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씻는 동안 시킨 음식을 먹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잠을 청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항상 저에게 밀키트와 배달 음식을 권하곤 했습니다. 가끔 아내가 직접 해먹는 걸 권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 죄다 아내 입맛에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식사라고 보기에는 힘든 음식들이 있잖아요. 분식이나 디저트류. 그런 생활이 한 달 가까이 되자 좀 너무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을 내며 투정을 부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찬을 가게에서 사오는 겁니다. 당신 반찬했네? 내가 짜증냈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럴 줄 알면 진작에 투정 좀 부릴 걸 그랬다. 얼른 앉아서 먹기나 해. 어때, 반찬만 괜찮아?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학교 급식? 음식점 반찬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네. 당신이 이전에 한 거랑은 다른데? 그래? 그럼 거기서 사지 말아야겠다.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들 가길래 사봤는데. 아, 이거 당신이 직접 무친 거 아니야? 요즘 누가 2인식구에 반찬을 해서 먹어. 그게 사먹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리고 나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잖아. 저도 바쁘면 충분히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반찬과 아침 식사를 배달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들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공부 때문에 자신이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하던 공부를 진작에 손 놓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넘도록 책 한 권을 끝내지 못했고 같은 페이지만 펼쳐져 있었으니 제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제가 나가고 난 뒤 집안에서 뭘 하고 지내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가는 것도 멀미가 난다며 기피하기 시작했죠. 나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휴무인데 우리 어머니 댁에 잠시 들렸다가 근처 바다나 보러 갈까? 어머님 댁까지? 그냥 가까운 거 갔다가 오면 안 되나? 나 솔직히 어머님 댁 갔다가 오는 길이 너무 힘든데 멀미 나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운전하는 것도? 나 운전 되게 조심히 하지 않아? 특히 어머니 찾아가는 길은 커브길이 많아서 더 조심히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커브길이 문제야. 산 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진짜 미치겠어. 그냥 어머님 뵙는 건 기념일, 명절 이 정도로 하자, 응? 어느 자식이나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가 뵙기 꺼려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특히 제가 아내 친정집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모습이 더욱더 서운하게 느껴졌죠. 장인 장모님께 자주 찾아가 뵙고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건 물론이었고 집안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선뜻 빌려드렸습니다. 고민을 한 적도 없었어요. 내 아내의 부모님이시니까 제게도 부모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장인 장모님께 잘하는 게 그만큼 저희 어머니께 아내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가 뵙는 것도 꺼리는 아내를 보니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혼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격도 자란 환경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의 어긋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저도 아내도 아직 변해든 환경에 정신이 없어 적응하는 데 급급하지만 이내 안정이 되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때 천천히 대화로서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죠.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그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아내와 갈라설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 일이 생겼던 그날은 꽤나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몰리는 시기가 끝난 주말이었고 전날 기분 좋게 회식을 한 뒤 늦잠까지 잘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일어난 뒤 쓰린 속을 달래야 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장을 받은 게 없다며 아침부터 배달로 시켜 먹고 있는 떡볶이를 같이 먹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제가 먹고 들어온 술이었으니 아내에게 해장할 만한 음식을 바라는 게 과한 요구일 수 있겠으나 아침 대바람부터 배달 음식을 권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해장이 되는 음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라 권하는 떡볶이를 거절하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음식을 할 만한 재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다 남은 배달 음식들 뿐이었죠. 순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모처럼 푹 쉬는 주말의 시작을 아내와의 다툼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 콩나물 해장국을 파는 가게로 향했고 그곳에서 쓰린 속을 달랠 수 있었죠. 든든하게 식사를 하니 숙취도 가시고 기분도 좋아지며 아침에 아내와 있었던 일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으로 들어서려고 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우리 동 904호 사시는 분 맞죠? 잘 됐네. 안 그래도 내가 찾아가려던 중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주자 회의도 안 나오고 아파트 단톡방에 뭐 올려도 대충 봐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다 치워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던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 다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그 근처에 두고 가면 누가 치워? 경비 아저씨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경비 아저씨들이 여기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지. 동대표가 먼저 확인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아저씨가 또 성격이 와우. 저 말하시는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 여기 부녀회장 904호 아내분과는 종종 오가며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남편분과는 처음 뵙네? 그죠? 다름이 아니라 이거 904호 거 맞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바로 코앞에서 아내분이 두고 가는 걸 봤는데 열어보니까 음식도 상한 것 같지 않은데 아깝게 이 음식을 왜 다 버렸어? 네? 저희 아내가 음식을 버려요? 어머, 남편분은 몰랐나? 뭐 어쨌든 이번에는 반찬통 든 비닐채 그대로 버리고 갔길래 내가 대신 버려줬어요. 여기 아내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온 요금 좀 나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이번엔 아내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주머니가 건네는 반찬통들을 보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막 결혼을 했을 때 이후로는 그렇게 큰 반찬통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그보다 작은 반찬통들도 주방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된 지 오래되었을 때였죠. 아내가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지고 오긴 하지만 대부분 가게에서 사왔던 그대로 팩에서 꺼내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좀 이상했던 게 저희 집에서 쓰던 반찬통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쓰던 반찬통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쓰시던 반찬통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이 잘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반찬을 보내주셨다고 해도 아내가 버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어머니께 받은 큰 반찬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를 굴리고 있던 저에게 반찬통을 건네주시고 가시려던 아주머니께서 해줄 말이 남으셨는지 뒤돌아서는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참, 이거 거기 반찬통 안에 있길래 내가 확인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뭔가 싶어서 만지작거렸는데 제대로 다 듣지도 않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 아까 내가 말한 돈 내 통장으로 보내주고 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건 녹음기였습니다. 반찬통과 녹음기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이상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통들은 왜 여기 있으며 그 반찬통 안에 녹음기는 왜 들어가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우선 녹음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할 단서라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틀어보게 된 녹음기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아내의 친구와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너 이 시간에 전화한 거 보면 또 너희 시엄마 왔다 갔나 보다? 너가 이제 척하면 척이구나? 그래, 오늘도 그 쓸데없는 짓을 또 하고 갔다. 우리 대단한 시어머니께서. 아니, 저놈의 할망구는 나이도 있는데 힘들지도 않나봐. 자기 아들 반찬 먹이겠다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 자식 새끼 사랑이 아주 대단하지 않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그러는 년이 그 멀리서 찾아온 시엄마 곧바로 쫓아내. 이번에는 얼마나 네 집에 있게 했어? 아, 맞다. 내가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이제 아예 집 안으로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금 전에 왔을 때 내가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내쫓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 집 화장실을 쓰겠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나가야 하는 거 어머니 오신다고 계속 기다린 거라고 안 된다고 하고 겨우 쫓아냈잖아. 이러다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차도 마시고 가겠다겠어. 어우, 너도 정말. 그래도 화장실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남편 집이기도 한데. 야, 그래서 내 남편 집이지 그 할망구 집이냐? 그리고 어딜 더럽게 같은 변기를 써. 집 앞에 나가면 카페이고 상가이고
화장실이 널리고 널렸는데 뭐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뭐 어쨌든 이제 조금의 틈도 보이면 안 되겠어.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는 그 노인네가 우리 집에 자리 차지하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래도 너 조금 조심하면서 해. 그러다 네 남편 알면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지금도 매번 너희 시엄마가 가져다준 반찬을 버리는 거 충분히 들킬 수 있는 상황인데. 야, 바쁜 남편이 이래서 좋은 거야.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할망구 가장 바라는 게 자기 아들 행복하게 사는 건데 괜히 부부 사이에 틀어질 만한 일을 제 입으로 말할 것 같아? 지금도 내가 자기 아들 반찬 안 챙겨주는 걸 눈치채고도 뭐라 못하잖아. 그래서 반찬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겠어? 아이고 참 똑부러지십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적당히 해. 그나저나 부럽다 얘. 돈 잘 버는 남편에 며느리한테 쩔쩔매는 시어머니까지. 여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딨겠어? 너 결혼하는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삶을 누리기 위해 몇 년 동안 내숭을 떨었는데 이 정도 대가는 따라줘야 하지 않겠어? 거기까지 녹음기 안에 있던 첫 번째 녹음 파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몇 가지 파일들이 더 남아있었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죠.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까 전 듣게 된 녹음기 내용을 계속 곱씹어 봤습니다. 아내가 말한 내용들이야 자신의 입으로 저를 속여왔다고 했으니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그 반찬통 안에 있던 녹음기의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이 숨겨야 하는 내용을 스스로 녹음했을 리는 없었으니 아내가 녹음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반찬통의 주인인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저 어머니 험담을 말하고 있을 때 직접 가서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저에게 녹음기 안에 있는 내용을 들려줄 수도 있으셨는데 말이죠.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찾아가 뵙고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어느덧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직 못 들은 녹음 파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주 뒤에 어머니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을 하고 난 뒤 어머니를 뵈어야 물어볼 걸 물어보고 혼자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죠. 나머지 녹음 파일들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부 어머니에 대한 험담들이었죠. 그러면서 왜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도 어머니가 시골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이유로 사람을 싫어한다니 어이가 없었죠. 아내는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못 배웠다, 시골에서 벌레들과 살아서 더럽다, 온몸에서 소똥 냄새가 난다 등등 터무니없는 말들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사실이었다고 해도 아내가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무시하고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남남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도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욕을 한 날 역시도 어머니께서 반찬을 두고 가셨나 봅니다. 한참 동안 저희 어머니 욕을 하고 있었던 아내가 친구가 꺼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제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별일이다. 너희 남편 보면 완전히 도회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마를 뒀을까? 야, 네가 내 남편을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살아보면 또 다를걸? 그냥 번듯하게 입혀놓으니까 네가 그런 인상을 받는 거지. 실상은 완전 촌놈이나 다를 거 없어. 애초에 식성부터 봐봐. 개천에서 난 용티를 그렇게 내고 싶은 건지 맨날 그놈의 풀떼기만 찾는 거 보라고. 그것뿐일까? 돈을 벌 줄만 알지 제대로 쓸 줄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촌스러운 줄 아니? 네가 도시적으로 보인다고 했지. 그거 전부 내가 꾸며놓은 거야. 내가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꾸며놔야 내가 같이 다니기라도 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안 챙겨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 잘 버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 사람이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재밌게 놀 줄도 모르고. 아, 하나 있네. 착하긴 해. 근데 그게 결혼 생활에 재미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후회한다니까. 이러고 몇십 년을 더 어떻게 살아. 야, 그러면 너는 너 나름대로 재미라도 봐. 네 남편 그렇게 바쁜데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알겠어? 그래서 나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 중이다. 네 말대로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하다가 이놈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아서 젊고 몸 좋은 여나 데리고 살지.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고 기울여져 있었는데 그런 대화 내용까지 듣게 되니 더는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찾아가 뵙는 걸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내린 상황에 누군가의 의도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순간 끌어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자
신중하게 행동하자 싶었습니다. 또 아내와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 소송으로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가 뵙고 제가 모르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예정처럼 주말을 맞아 어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저를 반기셨는데 저는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걸 녹음기 통해 조금은 알고 있었으니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거든요. 도저히 밝은 얼굴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께 바로 반찬통과 녹음기를 꺼내며 어떻게 된 일인지 녹음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 녹음기 무슨 의미로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보내셨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시려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아내를 혼내려고 하셨다면 앞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찬통에 저 어머니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여기 녹음 내용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네가 이걸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제가 건넨 녹음기를 보시고 놀라셨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와 달리 손사래를 치시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 다 말씀해 주세요. 이건 왜 아내한테 몰래 보내신 거고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뭐? 이혼? 예, 경모가 이혼이라니?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이혼만은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마음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계속 같이 살아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만약 합의혼을 안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알아야 제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뜻을 굽히신 듯 저에게 녹음기를 아내에게 전달하려 했던 의도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엄마가 반찬통에 녹음기를 넣었던 건 내 나름대로 유진이한테 경고를 하려던 거였어. 사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거든. 유진이가 나랑 너를 무시한다는 걸. 나야 전부터 유진이가 무시를 했었지만 걔가 너까지 무시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너 몰래 경고를 하려고 했어. 네가 알면 지금처럼 이혼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에게 말은 못했고, 그리고 직접 가서 말하자니까 내가 걔 얼굴을 보면서 말하면 화가 나서 10만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일만 커지게 되고 너한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잖니. 그래서 이렇게 녹음기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걔도 알아서 조심하고 생각도 고쳐 먹을 줄 알았어. 제가 무시 당하는 거야 제가 그 사람 선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무시를 받으세요? 어머니께서 뭘 잘못하셨는데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던데 왜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참고 계셨어요? 그런 대접 받고 계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전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무시받았던 말이 더 화가 나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긴 무시해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건 여기 녹음기 내용이 있는 정도예요. 또 반찬 버렸다는 거랑 그리고 뭐 제가 또 모르는 게 뭐가 더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없다. 대부분 네가 없을 때 날 시어머니 취급하지 않은 거지. 시어머니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우더른 대접만 해줘도 난 만족했을 거다. 그런데 걘 그것도 안 했어. 지나가는 동네 노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 내가 너네 위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한다거나 대놓고 뭐라고 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실 이번 일도 걔가 집안일이 서툰 것 같아서 반찬하려는 거 도와주려다 알게 되었거든. 내가 너 무슨 반찬 좋아하는지 알려주려고 했더니 나한테 자신있게 밥이랑 반찬을 사먹는다고 하더구나. 나도 듣는 기가 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반찬 사먹는 걸 왜 모르겠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사먹는 게 이해가 되지. 그런데 걔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반찬을 사먹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반찬하는 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나보고 요즘에 그런 거 말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나보고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기 아들 이혼시킬 거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느낌이 딱 오더라. 네가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는 게. 그래서 반찬을 싸서 가게 된 거야. 처음에는 받아서 잘 먹는 줄 알았고
그런데 걔가 내가 준 반찬을 그대로 버리는 걸 보게 된 거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걸 걔가 싫어해서 반찬통만 건네주고 돌아갔거든. 근데 그날은 옷을 두껍게 입고 온 날이라 좀 더워서 1층에서 겉옷을 벗고 앉아서 숨 좀 돌리고 있어. 그때 딱 보게 된 거지. 내가 준 반찬을 그대로 버리는 걸. 그러면서 이전에도 계속 저렇게 내가 싸온 반찬을 버리고 있었구나 싶었고, 싫으면 싫다고 하던가 자기가 먹기 싫으면 너만 먹으려고 해도 될 것을 버리는 건 좀 아니다 싶었지.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가는데 걔가 자기 친구랑 내 욕을 하더구나. 거기다 네 욕까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때 미처 녹음할 생각을 못했어. 나중에서야 녹음 생각이 났지. 그렇게 걔가 나와 너를 욕한다는 거를 알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 또 욕을 할까 싶었는데 언젠가 한 번쯤 할 것 같아서 너희 집에 반찬 가져다 줄 때마다 찾아가 몰래 숨겨두곤 했었지. 그렇게 모은 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아서. 나는 걔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고 경고하면은 걔가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아들이 이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네가 나 말고 좋은 엄마, 멋쟁이 엄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싶다. 미안하다 경모가. 그 뒤로 아내가 어머니께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떠나 나이 든 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아내는 너무 많이 저질렀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더 확인할 것도 없었고요. 저 때문에 아내에게 그런 고초를 겪게 만들어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제 결심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반찬통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당신 뭐야? 방금 뭘 집어던진 거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래? 당신 술 취한 거야? 네가 이제까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너 저 반찬통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싶은 거야? 뭐 반찬통? 저게 왜... 저게 뭐 그냥 반찬통인데 왜? 당황하는 표정 보아하니까 무슨 반찬통인지는 알아보는 거지? 너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가져다 준 반찬 꺼내보지도 않고 버리고 있었다며. 거기다 뒤에서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모욕하고. 야, 우리 어머니가 너 따위한테 무시당해야 돼?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를 무시해? 네가 모자랐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굴 무시하고 누굴 모욕해? 당신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그래, 왜 이러는지 알려줄 테니까 거기 반찬통에 안에 뭐가 있는지 봐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해하면서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음기가 있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뭐야, 틀어봐. 내가 작동본같이 세세히 알려줘야 돼?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내가 직접 틀어줘? 제가 하는 말로 인해 그 녹음기 안에 무엇인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발발 떨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틀어줄게. 당신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거기 다 나와있으니까.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굳이 틀지 않아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화 풀릴 때까지 빌고 있을 테니까 화내지 마. 응? 네 친구랑 통할 때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빌겠다는 거야? 그때처럼 해봐. 우리 어머니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할 때처럼 하라고. 돈 잘 버는 거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한테 원래 네가 하던 대로 해보라고. 여보, 내가 친구인데 허세 좀 떨어본 거야. 그거 다 진심 아니라니까? 내가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내 허세 부리려고 한 말이야.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와서 편하게 사는지 애들한테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여자들끼리는 친구 사이라도 그런 경쟁심이 조금씩 다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허세? 경쟁심? 너 끝까지 거짓말할래? 나 오늘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 거기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도 들었고. 됐다. 당신이랑 더 이상 말해봤자 뭐하겠냐?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합의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우리 이 결혼생활 빨리 끝내자.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잘할게. 내가 잘못한 것까지 해서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짐 챙겨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나 지금 너 두드려 패고 싶은데 겨우 참는 거야. 우리 어머니께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법 때문에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라고.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제 발로 집 밖을 나가는 걸 거부하던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결국 제가 힘을 써서 아내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계획대로 아내와 이혼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장인 장모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 곳이 없던 아내가 친정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같이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두 분께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집 안으로 들였죠. 제가 왜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려는 순간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동시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했다고 빌기 시작했죠. 이서방, 자네가 왜 유진이를 내쫓았는지 다 알고 있네. 유진이가 솔직하게 다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만 얘 입에서 들은 것만으로도 자네 결정 충분히 이해하네. 우리 잘못일세. 내가 유진이를 잘못 가르쳤어. 정말 미안하네. 이서방, 나도 이 일은 같은 뜻이네. 응? 유진이가 잘못한 거야. 얘가 워낙 철이 없어서 그래. 사돈께서 정성을 들여 하신 반찬 거린 거, 또 집에서 가세이라는 애가 자네 안 챙긴 거 전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하지 않나? 응? 이번만 용서하고 화풀게 우리가 이렇게 빌겠네. 처음에는 장인 장모 입에서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아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겨우 반찬 버린 것과 집안일을 안 한 걸 가지고 이혼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가 정작 해야 할 이야기는 쏙 빼고 장인 장모님께 이야기를 한 걸 알게 되자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보탬도 없이 아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분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을 하는 즉시 아내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껏 딸이 해오는 만행을 알게 되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해달라, 이혼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지 못하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시던 장인어른은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셨는지 직접 따님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유진, 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응?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을 해? 네 시어머니와 남편도 문제라 이제는 네 부모까지 기만하는 거야?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착각을 한 것 같다. 결혼은 무슨 인간도 덜 된 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니. 너 앞으로 집 밖으로 다닐 생각도 하지 마라. 나갈 거면 우리 집사람의 길 포기하고 나가. 영 끊고 나가라고. 장인어른이 딸을 무자비하게 잡아다 패는데도 장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의 딸을 물리적으로 교육하셨던 장인어른은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죠. 이후 아내와 하게 된 합의 이혼은 이렇다 할 분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압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소모 없이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죠.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정과 어머니를 돌려볼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하거나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제 욕심 때문에 정작 제가 둘러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었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든 순간 회사를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간다 한들 큰 시스템에 속해 있다간 가족들을 둘러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전부터 사무소를 차리려던 선배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배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소를 차리더라도 바쁜 시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보장될 것 같았죠. 이후 제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머니와 쌓은 그동안의 추억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차린 뒤 어머니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이렇게 많은 추억 쌓아가려고요. 그게 저 때문에 고초를 겪은 어머님께 제가 해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는 것도 남은 숙제이지만요.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하여 또는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고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